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성민씨 기자의 김은영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말하는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은 뒷전, 정치 검찰은 상전이라고들 하십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지금 민생 침체와 경제 침체의 터널에 들어섰습니다.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에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등 삼중고로 인해 민생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일상 회복은 가까워졌지만 민생 회복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민은 13년 만에 최악의 먹거리 물가에 맞은 한가위였고 조상님들 뵙기가 민망할 정도로 역대 가장 초라한 제사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바뀌면 좀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텨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부는 신용만,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하는 척 신용만 하고 성과가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 도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민심의 아우성에도 정작 대통령은 경청 대신 딴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행보를 자꾸 민생쇼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어야 합니다. 취임 4개월이 넘도록 지속되는 국정 공백의 장기화, 허울뿐인 국정 쇄신은 일하지 않는 정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정부이고 무능정부보다 무서운 것이 일하지 않는 무일정부입니다. 국정쇄신 요구에는 전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적쇄신 요구는 고작 인사이동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쇄신 요구에도 졸속과 정책 혼선이 번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들어섰음에도 정부의 중점 법안, 핵심 법안이 무엇인지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릅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최근 경찰국 신설과 시행령을 통한 검찰개혁법 무력화 등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시행령 통치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대통령 자신의 변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통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급속도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요직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대통령이 바라보는 곳으로 검찰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되어버린 검찰은 최근 한 달에만 대통령 기록관을 3차례나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입맛에 맞는 이념, 정치, 표적 감사라는 이정표 감사의 혈안입니다. 급기야 사상 초유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선거법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 통치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라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죽이기, 야당 정치 탄압을 즉각 멈추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올인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름 넘게 침묵의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없애고 직접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등 민생 예산 축소로 서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눈에는 정부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권력 투쟁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 탄압에만 골몰 중이니 국민은 한숨만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민생 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곳곳에서의 여러 현실적인 증거들은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정책위 의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생 외면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탄압을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은 그냥 민주당에 대한 탄압,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입니다. 왜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인가? 그것은 검찰공화국의 검사들, 친위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들, 공정의 원칙, 그리고 합리성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들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위배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적합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많은 득표를 했던, 그리고 불과 0.73%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후보에 대한 일방적 표적 사정과 기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은 바로 헌법의 원칙들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민심은 말 그대로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민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10일부터 지난번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서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시행령들이 함께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의 합치적인 법률과 위헌인 시행령, 위법인 시행령이 동거하고 공존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위기와 혼란, 그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 시행령 쿠데타의 백미는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에, 올해 초에 있었던 소위 수사기소 분리의 법들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의 검찰 대통령의 시행령 독재의 상징입니다. 헌법학자의 대부분은 그 등이라는 표현을 한정조항으로 해석합니다. 한정조항이란 법률이 개정되고 그 개정하는
역사와 과정 속에서 제한됐던 취지를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지 말고 그 속에서, 그 내부에서, 그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 시행령들이 두 차례에 걸친 수사권 조정과 소위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고, 따라서 그 법률들을 개정했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시행령 쿠데타라고 명명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로 규정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언급은 그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와 감찰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국정원장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을 겨냥하는 무제한적인 그러한 수사와 감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것은 양산에 가 계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골적인 정치 보복이요, 정치 탄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양산 사저에서 당하는 여러 극우 유튜버들, 여러한 질서문란자들에 의한 그 시도 때도 없는 그러한 소음에 또 막말과 욕설에 그러한 비방을 넘어서서 정권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임 강요들, 그리고 현임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찰과 사정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항의 국면을 윤석열 정권이 맞이할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로 일관하고 있고,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녹취록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미는 허위 경력입니다. 10여 개 이상에 이르는 허위 경력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서도 불송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는지조차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일자로 이 허위 경력 사건을 고발했던 민생경제연구소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1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리고 시행령 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책위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와 함께 같이 상의해서 법률적 대응도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위 불송치, 무혐의,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공정의 반감이 63, 4%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여야에 대한 수사가 균형과 형평성을 잃었다고 하는 여론이 62, 3%에 이릅니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3, 4%에 이릅니다.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정서적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이 불공정과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26명의 국회의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옆에 계시는 정태호 의원님께서
간사역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별도로 서른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고민정 최고위원님 세 분을 상임 고문으로 그렇게 지명했습니다. 복수의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의 분과를 구성해서 당 지도부에 대한 대책, 전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한 대책,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관련 인사에 대한 대책, 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저항운동과 함께하는 그러한 대책위로 활동하려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각종 여론조사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그 압도적으로 다수가 지지한다는 여론이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 기소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에 호응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이런 그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 기소 전반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그 야당 대표와 또 그리고 그 우리 문재인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만행과 야만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붙이면 더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더 높으면 1%가 더 높을 수도 있고 10%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높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3%에서 65%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공정한 수사 그리고 특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그 여론을 말씀드립니다.